네, 전라도 천년야사 시간이네요. 오늘 오랜만에 임실군 김철배 학예사 나오셨네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김철배. 정말 오랜만이신 것 같아요. 예, 네. 재미있게 보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안 오실 때 이 여러 지역의 동네 사학자분들 좀 출연하셨어요. 다 보셨어요? 예, 다 리뷰했고요. 네, 어떻든가요? 아유, 말도 잘하고 생생하고 네, 그리고 잘생겼고 네, 이쁘고 그러더만요.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래도 우리 김철배 학예사가 이게 터줏대감이잖아요. 네, 계속 좀 나와주시길 바라겠고, 아, 예. 네, 오늘은 조선 문과 시험 이야기 좀 하신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네. 예. 자, 조선 문과 뭐 오늘날로 치면 뭐 국가고시, 그렇죠. 국가 공무원 채용 시험. 국가 공무원 채용 시험. 예, 그렇죠. 네. 예, 근데 이 이제 조선 문과 시험, 과거 시험, 뭐 우리가 흔히 그냥 그렇죠. 그렇게 이야기를 예, 하잖아요. 과거라고. 네. 그러죠. 예. 그러니까 과거 시험이 문과, 예. 또 문과, 네. 문과, 무과, 음. 속과, 잡과 뭐 이렇게 이제 크게 종류로는 네 개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근데 문과도 그 중에서 이제 문과가 있는데 그 문과도 좀 여러 가지로 나뉜다면서요? 그렇죠. 문과도 이제 지금도 이제 공무원 채용하는데 여러 가지 이제 그 길이 있는 것처럼 네. 그때 당시에도 한 6-7가지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로 특정하기는 쉽지 않고 다만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식년시로 뭐 33명을 뽑는다. 이것이 이제 기본 룰일 텐데 이것은 이제 조선시대로 생각하면 3년에 한 번씩 뽑으니까 이제 500년 동안 160번 정도 되거든요. 네. 그리고 33명 곱하기 160번 해봤자 한 5,000명밖에 안 되거든요. 아, 조선은 저 통틀어서? 그렇죠. 그런데 네. 이제 그 지금 현재 문과 급제자는 한 14,600명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나머지가 전부 한 60% 정도가 나머지 시험을 통해서 이제 등용을 한 것이죠. 네. 나머지 시험이라고 하면 어떤 게 있는 거예요? 나머지 시험은 이제 그 누가 이제 나라에 경사에 있을 때 이제 경사로운 이제 시험을 보는 게 이제 증광시 같은 거. 아, 그다음에 알성시, 뭐 특별 시험. 그렇죠. 네. 또 이제 그 세조 이제 소현세자가 전조에 왔을 때 이제 분조 있을 때 이제 시험을 치렀던 별시 같은 거 이런 것들도 한 60번 정도 치러지고요. 네. 아마 그 조선시대 500년 동안으로 생각하면 한 748회 정도 문과가 그렇군요. 치러집니다. 네. 근데 이게 또 대과 뭐 이런 게 있고 뭐 생원, 진사 뭐 이런 게 있잖아요. 뭐 이것은 어떻게 나뉘는 거예요? 이제 보통 이제 생원진사 할 때 뭐 꽁생원 이러고 최진사 때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생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아무래도 유교의 경전을 이제 잘 외우고 시키고 이런 뜻이고요. 진사는 이제 글짓기를 좀 해야 돼요.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외교도 담당하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진사를 좀 높이 치죠.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은 대부분 그냥 자격 시험 같은 것이고요. 네. 그다음 이제 그 이 시험을 거치고 나서 볼 수 있는 대과는 이제 문과라고 하는데 이것이 이제 대부분 다 채용이 되는 국가 임용고시 같은 것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임용고시하고는 조금 다른 느낌이고요. 아니, 지금 공무원 채용 시험을 보면 뭐 5급 채용 시험 있고, 뭐 그렇죠. 7급 채용 시험 있고, 뭐 9급 채용 시험 있고 그렇죠. 이러잖아요. 예. 뭐 이제 직렬은 따로 차치하고. 예. 그러면 이게 그 대과하고 뭐 예를 들어서 생원 진사 뭐 이게 그렇게 직급에 따른 그런 건 아니고. 그런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생원진사 했을 때도 이제 참봉으로 나갈 수도 있지만 안 나가는 경우가 더 많고. 그래서 일단 생원 진사는 벼슬이에요? 벼슬이 아닙니다. 아, 이건 벼슬이 아니고. 예, 자격증 같은 겁니다. 자격증. 예. 참봉은 벼슬입니다. 참봉은 벼슬입니다. 참봉은 벼슬이고. 예, 경기전 참봉 활동, 능참봉 활동, 참봉은 구품직입니다. 아, 능참봉 하면 굉장히 낮은 걸로 보는데 이건 벼슬이고. 그렇죠. 근데 진사하면 굉장히 높은 것처럼 보이는데 이건 그냥 자격 시험. 예, 그렇죠. 명예. 네. 그럼 대과는 딱 하나네요. 그렇죠. 대과에 합격하면 그러니까 뭐 그 직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급이라고 해요. 대과에 합격을 하면 보통 5품, 6품 정도 나가는데요. 네. 그것도 이제 대부분 대과에 급제한 사람은 다 그 임용은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장원급제한 사람하고 음. 33등 한 사람하고 똑같이 들어가지는 않을 거라 이런 생각이 네. 들더라고요. 예. 그런 차이는 좀 예. 있고. 그러나 이제 보통 조선시대 이제 공부하는 선비들의 가장 큰 꿈이 이제 출육이거든요. 출육, 이게 네. 육품직에 나간다 이런 뜻인데, 출육. 예, 네. 육품은 보통 이제 혈령을 육품이라고 하고 현감은 오품인데 보통 오품 육품직에 나갑니다. 이분들이. 혈령이나 현감. 예, 네. 그 급에. 그러니까 지금 조선시대 관직 보면 이제 그 종구품이 제일 그렇죠. 말단인 거죠. 예, 예. 그러니까 과거 시험 보고 나서 종구품으로 가거나 그러지는 않네요. 이제 구품은 이제 추천도 많고 이제 음서로도 많이 나가고 네. 예, 그렇게 하죠. 예. 음서라고 하면 조상이 어떤 벼슬에 있었을 때. 그렇죠. 이제 적대 효행이 분야하는 이제 탁월하다거나 뭐 이제 학문이 뛰어나다거나 이럴 때 네. 이제 여러 분야에서 이분들이 추천을 통해서 이제 관직을 나가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고려 때 있던 제도가 조선까지 이어진 건가요? 음서 제도는? 음서는 아마 그 전 시대부터 있었을 그 텐데 전부터? 이제 네. 고려 시대에 음서 제도가 이제 명문화됐던 거고요. 조선 시대도 역시 음서 제도는 있었고 지금도 알겠습니다. 역시 음서 같은 성격은 있잖아요. 국가 유공자들. 네. 예,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그 제도는 뭐 아마 국가의 존속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제 대과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예. 그 과거 시험에 합격하면 오품이나 육품직 예. 여기로 이제 임용이 됐었다. 예. 네, 이런 말씀이시고. 네. 그런데 그런 문과 대과를 합격한 숫자는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단히 적은 숫자. 14,600명밖에 안 되니까요. 조선 초기에 약 한 500만 명 정도였고 우리가 이제 저기 3.1운동 당시에 2천만 동포한테 고한다 이렇게 네네. 하니까 2천만까지 이제 한 4배 정도 컸는데 그 33명을 뽑는 것은 조선이 끝날 때까지 그대로 유지됩니다. 네. 그러니까 그 관문은 매우 적죠. 예. 그렇군요. 예, 예. 그리고 뭐 생각해 보면은 그 조선 시대 500년 동안 이제 전라도 전북으로 생각하면 무주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한 명 배출하거든요. 조선시대 통틀어서 500년 동안 네. 이제 문과급제자를 예, 그런 거 생각하면 대단히 이제 관문이 좁죠. 소수정예. 예, 그렇죠. 네. 예. 지금 뭐 고시 뭐 이 정도 생각하면 딱 맞겠네요. 그럼요. 네. 일단 평민이 문과에 급제해서 오품 육품 현감으로 나가는 정도니까요. 네. 고시보다 고시죠. 고시 중에 그렇군요, 고시죠. 예. 그렇군요. 향시하고 대과는 다른 거예요? 예, 그렇죠. 보통 이제 향시라고 할 때는 이제 여러 종류가 있는데 향시는 이제 속과도 향시라고 하고 문과 중에 이제 첫 번째 시험이었던 초시도 이제 시골에서 아니 각 고을에서 네. 보거든요. 그리고 이제 서울에서 복시부터 보니까 그것도 다분 다 향시라고 부르죠. 향시에 합격하면 그것도 벼슬을 줍니까? 그건 아닌가요? 예, 이제 그 주진 않고요. 이제 네. 그렇게 한 사람들도 이제 추천을 받거나 뭐 저기 학문이 뛰어난다거나 네. 그러면 이제 이제 근데 그거보다 이제 관직을 낮은 직으로. 그렇죠. 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근데 이런 문과 관련 기록들이 상세히 이제 남아 있는 편이라고 좀 들었어요. 아마 문과급제도 그렇고 무과급제도 그렇고 생원지사도 그렇고 우리나라는 이제 아마 가문을 이제 중시하는 풍조가 있잖아요. 그래서 개인이 갖고 있든지 나라에서 갖고 있든지 어떤 형태로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전체 지금 거의 남아 있습니다. 네. 예. 혹시 뭐 최고령 합격자나 뭐 최연소 합격자 뭐 그런 기록도 있습니까? 이제 이게 이제 문과 기네스 같은 건데요. 뭐 당연히 이제 그게 있죠. 뭐 이제 최연소 합격자 같은 경우는 이제 14살에 문과급제를 중심으로 봤을 때 네. 먼저 저기 우리 고창에 있던 이제 황윤석 선생 같은 경우는 이제 고창에서 봤던 첫 번째 식년시 같은 경우는 12살에 합격을 해요. 12살이요. 예. 그런데 이제 문과급제를 못 하죠. 네. 그런데 이제 아예 그런 절차를 거치고 문과에 급제한 사람은 14살짜리였던 이건창이라는 사람이었고요. 네. 그 사람 강화도 사람이었어요. 이제 1866년에 합격해가지고 1898년에 죽으니까 개화기를 온전하게 살았던 네. 그 사람 중에 하나였고요. 당시 이제 14살이니까 관직은 바로 못 나갔습니다. 19살이 돼서야 이제 홍문관으로 이제 출사를 했죠. 보통 그러니까 뭐 이게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평균적으로 과거에 합격하는 나이대라고 할까요? 뭐 어느 정도 나이대 합격을 많이 합니까?
근데 그것은 이제 정확하게 말하기는 참 어렵지만 이제 그 이렇게 20대 이하가 붙는율하고 70대 이하가 붙는율하고 네. 이제 나머지 빼면 보통 20, 30대에서 다 20, 30대에서 예, 대부분. 예. 네. 근데 14살에 대과에 합격했다. 대단한 거죠. 네. 천재 중에 천재. 최고령 합격자는 몇 살? 최고령 합격자는 아마 이제 그 조선시대 문과급자자는 다 이제 임용이 됐을 텐데 네. 최고령자로 입격한 사람들은 아마 이제 그 관직에 나가는 것은 목적은 아니었을 것 같고요. 그렇겠죠. 예. 가문을 빛내기 위해서. 네. 네. 근데 이제 전라도로 생각하면 70대 이상 합격자가 한 16명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아 70대 이상의 예, 합격자가요? 예. 그런데 네. 그 중에서 이제 그 조선 시대에는 남원부 사람이었고 지금 현재는 임실군 3계면 어은리에 사는 한복이라는 사람이 이제 79세에 문과에 급제를 하죠. 네. 그리고 이제 그 집안에서 대대로 이어져서 이제 우리 숙종 임금 얘기할 때 인경왕후도 얘기하고 이렇게 할 때 그 집안이 이제 그 집안입니다. 아니 아무리 그래도 79세에 이 과거에 합격했다. 오늘날보다 훨씬 어떻게 보면 그 나이 제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고. 사실상. 그렇죠. 나이 제한 네. 없죠. 평생 공부해서 예. 누구나 볼 수 있고.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볼 수 없는 사람도 있긴 있습니다. 아, 볼 수 없는 사람도 있습니까? 그렇죠. 네. 아무래도 예. 네. 어떤 사람들 혹시 그러니까 신분 사회여서 뭐 예. 제한이 있을 것 같긴 한데 이제 아무래도 네. 이제 노비나 노비 이런 사람들은 이제 뭐 천민이나 이런 사람들 기본적으로 이제 볼 수 없었을 거고요. 음. 양인이면 누구나 응시할 수 있었다는 것은 이제 즉위교세에서부터 시작됐으니까 500년 동안 이어진 기조고요. 다만 이제 죄인 상중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이제 좀 볼 수 없었죠. 그러니까 노비나 천민은 안 되고, 예. 그다음에 죄인은 안 되고, 예. 그다음에 상중에 있는 경우도 안 된다. 예, 그래서 상중에 이게 이제 양자를 만약에 간 집안이다 그러면 친부모 이제 양부모 4명의 상을 치러야 되니까 네. 이제 입교고는 이제 급제하는 시간이 굉장히 늦어지는 경우가 많죠. 아니 근데 그때는 또 유교 영향으로 상이라고 하는 게 뭐 지금처럼 뭐 3일, 5일 뭐 이런 게 아니고 3년상 네, 뭐 그렇죠. 이런 게 하잖아요. 예. 보통 이제 3년상이라고 할 때 우리가 이제 36개월을 뜻하는 건 아니고 25개월 정도를 뜻하거든요. 네. 그래도 길죠. 그동안은 어쨌든 못 봤다. 길죠. 네, 예. 그렇군요. 예. 그 여성은 어떻습니까? 여성은 과거를 혹시 봅니까? 볼 수 있습니까? 여성은 과거를 볼 수 없습니다. 과거를 볼 수 없고. 예. 그러나 이제 여성도 관직에 나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것은 네. 이제 남편이 이제 그 저기 관직을 받고 그러면 그에 준하는 이제 그 관직을 받게 돼 있고요. 또 이제 우리 이제 전주로 생각하면 여기 유일여고 뒷산에 있는 사만국 대부인 묘. 이게 사만국 대부인이거든요. 네. 아들 5명을 문과에 급제 시키니까 그걸 이제 그 빌미로 이제 장안 어머니상 이런 것들처럼 이제 그런 그 칭호를 좀 줬죠. 네. 그 제가 한 과부의 자식 뭐 이런 사람들도 뭐 과거 제한 이런 게 있습니까? 그렇죠. 아, 안 되긴 안 됩니다. 그것도 안 됩니까? 예, 그래서 네. 이제 그 저기 정조 임금 당시에 규장각에 했던 그 이규경이니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 과거를 사실은 볼 수 없었고 네. 이제 규장각에서 사서로서 이제 활동을 했었던 사람들이죠. 어쨌든 양인까지 네, 그렇죠. 자격이 열려 있었다. 예. 그리고 이제 영리는 사실은 뭐 우리 이제 삼례역도 있고 우수역도 있고 뭐 여러 군데 있는데 거기에서 종사하는 이 사람들은 볼 수 있어요. 이분들은 양인이에요. 신분은. 네. 예, 일은 좀 험하고 그래도 신분은 양이어서 그 사람들은 볼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자, 근데 누구나 사실은 이제 뭐 어떻게 보면 그 노비천민을 제한하거나 여성을 이제 그 제한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있겠습니다만 예. 양인 누구나 예, 다 그렇죠. 뭐 죄인에 안 된다거나 뭐 예. 상중인 경우 안 된다는 몇 가지를 좀 빼면 예. 누구나 볼 수 있는데 예. 합격한 사람들 예. 이런 사람들은 아무래도 좀 쏠림이 있다고 들었어요. 이게 신문사의 한계상 좋은 집안에 태어나서 좋은 교육을 받는 자제 중심으로 대과에 합격하는. 그렇죠. 네. 예. 그 저희가 이제 통계를 여러 가지 내도 이제 뭐
전국적으로 이제 통계는 안 내봤습니다만 아무래도 이제 서울이 가장 많을 거고요. 왜냐하면 이제 3년에 한 번씩 보는 시험은 이제 이게 그래도 기대 가능성이 있으니까 언제쯤 나올 거다 이렇게 해서 올라가서 시험을 보지만 보통 증광시라든가 알성시라든가 이제 임금님 앞에서 보는 정시라든가 이런 것들은 불특정하게 이렇게 시행을 하니까요. 네. 거기에 이제 급제하는 사람들이 이제 다수 발생을 할 것이고요. 음. 그리고 이제 전라도로 생각해도 남원이 이제 운봉하고 남원이 합쳐져서 지금 현재 남원시인데 남원이 한 133명 정도 되고 네. 전주가 95명 정도 되니까 아, 남원이 더 많네요. 예 네. 그에 비해서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무주는 1명, 네. 임실은 8명, 진안 11명 뭐 이런 정도로 하니까 지역별로 차이가 있는 것은 아무래도 이제 거기가 정치 경제 사회 중심지가 되기 때문일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또 이것을 예. 가문 중심으로 또 다시 예. 이렇게 좀 좁히면 특정 가문 쏠림 현상이 굉장히 심하다면서요. 그렇죠. 이제 사실은 이 문과급제를 하는 거라든가 생원인사를 많이 배출하는 것은 가문의 명성하고도 매우 관련이 있고요. 조선 후기가 되면은 이제 잘 아시다시피 우리 정려도 많이 만들고 막 이러는데 이제 생원인사부터 문과급제자를 배출하지 못하는 집안들이 많아져요. 그러니까 이제 자신들의 이제 유교적 정신을 실천하는 개념으로서 이제 효라든가 정려라든가 이런 걸 추진하지만 사실은 이 그 사서삼경을 제대로 익히고 경세를 했던 이 이제 과거 시험이 그 집안을 드러내는데 가장 이제 많이 배출했던 집안이 이제 전주이시예요. 전주이십니까? 예, 한 네. 800명 정도를 배출하니까요. 그리고 이제 그 단일 다음 가문으로서는 최다 합격자 단일 본관. 단일 본관. 예, 본관으로서는 네. 최고죠. 전주이시. 예,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뭐 남양홍 씨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이 사람들은 300명대로 떨어져요. 그러니까 전주희 씨가 단연 탑이죠. 아니 그런 거 보면 사실 우리도 이제 서울 또 그중에서 강남 8학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예. 예, 학벌의 대물림, 쏠림 그렇죠. 현상. 예. 근데 조선 시대에도 유사했네요. 이제 저기 정시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정기시가 아니고 정시는 뭐냐면은 이제 그 임금님 궁궐에서 보는 시험인데 이것은 이제 우리가 보통 그 과거 답안지 보면 사조를 다 쓴다 이랬는데 이것은 아버지만 이름을 쓰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다른 것을 가리지 않고 시험을 보니까 그 사람이 엄청 많이 몰린다고 해요. 뭐 정조 임금 때는 한 20만 명 정도까지 몰릴 정도로 네. 그 인파에 의해서 이제 깔려 죽는 사람이 생길 정도라는데 거기 같은 경우는 뭐 저기 20만 명이 와서 시험을 보면 어떻게 채점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겠네요. 채점하는 범위가 이제 한강 이북 그걸 제한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그쪽이 좀 합격자가 좀 늘어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벼르고 별러서 정말 평생의 일생의 목표 아닙니까? 과거 시험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전국 각지에서 그렇죠. 과거 시험이 있다 하면 과거를 보기 위해서 이렇게 서울로 한양으로 몰렸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전주에서 한양까지 올라가는 거. 뭐 지금 뭐 KTX라도 타고 올라가면 뭐 간단하겠습니다만 만만치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럼 좀 그와 관련해서 뭐 이재남고에 관련한 뭐 기행 뭐 이 기록들이 있다면서요. 그렇죠. 이재 선생은 이제 저희 이 프로에서도 잠깐 소개했는데 이재 선생이 이제 고창 식년시에서도 합격을 하고 이제 남원이니 전주니 이런 데서도 이제 시험을 보면 거의 장원을 하는데 문과운은 없어요. 그래도 이제 문과 시험을 몇 번을 보려고 하는데 이제 서울까지 왔다 갔다 하려고 하면 보통 이제 그 하루에 100리길을 걸어야 이제 6박 7일에 다 당도하는 그 길이고 거기서 또 머물러야 되는데 여기서 가는 동안에는 저 밑에 하인도 데리고 가야 되고 자기 짐도 데리고 가야 되고 이러는 사정이잖아요. 그러니까 갔다 와서 떨어지고 오면은 거시기하고 그럴 텐데 한 번은 동생하고 같이 가요. 네. 동생하고 같이 가는데 둘 다 떨어져요. 근데 아버지도 문과 운이 없었거든요. 아버지도 훌륭하시지만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 별 면목도 없고 뭐 이런 상황에서 동생하고 둘이 이제 터덕터덕 내려오는데 또 같이 못 걸어와요 나란히. 네. 그 갈 길이 멀고 그래도 그러니까 이제 둘이 다 시리에 빠져갖고 6, 7리 떨어져서 이제 내려오면서 내가 자를 보는 것처럼 자도 나를 보겠지. 그래도 우리 둘밖에 없는데 이러면서 이제
한숨 짓고 내려오는 이런 대목이 좀 나오더라고요. 아니 그러고 보면 그 사는 지역에 따라서 이 서울 출신에 비해서 지역 출신이 불리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지금도 그렇고 네. 그때도 그렇고 이제 영향력이 좀 떨어지긴 하죠. 알겠습니다. 전라도 출신 문과 명문 집안과 관련한 이야기 중에서 지금 그 충경로라는 길에 유래가 됐던 집안이 있다고요? 예, 그렇죠. 네. 그 저희가 이제 그 전주로 생각을 하면 그 전라도로 생각하면 한 900 몇 명 정도 문과급제자 발생을 해요. 14,000명 중에서 그 중에서도 이제 전라북도가 400 몇 명, 그 다음에 전라남도가 500 몇 명 되는데 이제 400 몇 명 중에 전주가 한 95명 정도 돼요. 네. 그런데 이제 그 수에서도 이제 전라도 전체 전라북도만 생각을 해도 아마 광산김 씨, 뭐 전주 최 씨, 그 다음에 뭐 그 전주 이 씨, 뭐 이렇게 몇 개 유명한 가족 가문들이 좀 있어요. 그런데 네. 제가 이제 그 좀 조사를 한거나 이제 이것을 좀 봐도 전의 씨 중에서 이제 그 전의 씨가 좀 전라도 북도에서는 좀 센 것 같아요. 네. 예, 문과급제자는 이제 전주 이 씨보다는 조금 덜 배출을 했죠. 네. 이제 전주 이 씨가 한 22명 배출하고 전의 씨가 17명 정도 배출했으니까. 그런데 그 전의 씨 중에서 문과급제자가 여러 명 나와요. 이제 17명 중에서. 그런데 우리 이제 잘 아는 임진왜란 때 정유재란 때 있었던 이정란 선생, 네. 그 사람도 이제 문과급제자였는데 사실은 임진왜란 때 병자호란 때 전주를 지키는 역할을 했던 분 아닙니까? 그래서 나중에 충경이라고 하는 시호를 받았고 네. 지금 충경사에 이제 배양이 돼 있으면서 지금 관통로 옆에 이제 충경로라고 하는 그 지명인데 그 사람의 이제 증손자가 마남 이상진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이제 그 과거에 급제해서 우의정까지 올랐죠. 숙종대 이제 인현왕후 폐위 사건 때 좀 그걸 반대하다가 네. 이제 삭탈 관직이 됐지만 그 집안이 그러고 이제 우리 목산 이기영 선생 이 사람도 이 집안 저기 그 전의 씨 집안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 또 생원신사 시에 이제 720명 정도 전주에서 합격을 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이 배출한 집안이 전의 씨입니다. 그러니까 전의 씨 그 거기에서 충경로라고 하는 길이 예. 또 유래가 네, 됐고,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지금 과거 시험 이야기를 좀 들어봤습니다만 오늘날의 모습과 상당히 여러 가지가 좀 겹치는 부분들이 있네요. 아마 그것을 그대로 이은 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각종 특채라고 하는 편법. 앞서 이제 음서 이제 잠깐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만. 그런데 이제 네. 특채라기보다는 사실 이분들은 초빙이라고 해야 될 거예요. 초빙. 예, 왜 그러냐면은 이제 과거를 시험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과거를 아예 안 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그것은 이제 병자호란 같은 경우를 겪었다. 그런데 과거에 급제해서 나라를 나가면 이제 청나라 사신을 맞이해야 될 때 사신한테 절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잖아요. 네. 그래서 아예 그냥 나가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이제 우리는 살림이라고 부르는데 그중에 이제 백호 윤유 선생이라든가 송시열 선생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대부분 문과를 안 보거든요. 나갈 수가 없는 거죠. 출사를 네.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임용 고시를 통해서 엄격히 이제 인재를 선발하는 걸 기본으로 하고 예, 그렇죠. 그밖에 필요한 인재라든지 예. 이런 인재들은 또 별도로 그렇죠. 네, 충원하는 그런 제도. 예. 네. 조선 전기에도 이제 나오지 않는 사람들을 이제 뽑았던 게 혈량과 우리 이제 조광조 선생 얘기할 때 한 번씩 나오는 그런 것들이 이제 바로 이제 그런 것이겠죠. 알겠습니다. 예. 오늘은 이 문과 중심으로 좀 이야기를 해봤는데 또 이 문과라고 하는 것도 있었고, 그렇죠. 다른 예. 과에 대한 예. 이야기도 좀 예. 해보고 예. 또 전라가명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하실 말씀이 있다고 들었어요. 그 이야기는 다음 주에 예, 알겠습니다. 이어서 예, 알겠습니다. 해봐야 되겠네요. 예. 네. 자, 전라도 천전야사 오늘 모처럼 임실군 김철배 학예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